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실화 사건이고요. 어떤 저주받은 집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아이오와 주에 미국 아이오와에 있는 한 집의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1912년 6월 10일 조시아와 사라라는 사람은 아이오와 빌리스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고통스럽게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그들의 4자녀와 2명의 친구들도 또한 똑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그 범죄는 미스테리로 남아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집이 그 후로 그야말로 저주받은 집 또는 귀신 들린 집으로 남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은 가장 무서운 집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곳에 들어가면 어디선가 어떤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램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사다리가 막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물건들이 허공을 날아다닌다고 하는데요. 2014년에는 초자연현상 전문가가 그곳에서 시간을 보낸 후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곳인데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 관광지처럼 돼서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그 저택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거, 이것에 대한 대가로 돈을 내고 공포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못 갈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야기, 실화, 저주받은 집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이제 간단하게 진행을 해봤고요. 세계 어디를 가도 뭐 귀신 들린 집이라든가 저주받은 집이라든가 미스테리한 집이라든가 이런 곳은 꼭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를 돈 내고 가서 체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꽤 큰 금액을 받고 거기서 머물 수 있는 하룻밤 정도 머무를 수 있는 혜택? 혜택이라니까 웃긴데. 네. 하여튼 그런 투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초자연현상 조사하시는 분도 그 투어로 그곳에서 지내셨다가 나중에 안 좋은 변을 당하셨는데요. 네. 네, 그렇죠. 죽정님. 죽정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인사가 드렸습니다. 네. 그죠. 그런데 찾아가는 사람들 정말 놀랍죠. 저도 무서워요. 그쵸, 쓰기님. 네. 진짜 귀신이라도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싫죠. 네. 근데 또 그런 데를 또 재밌어 하시는 분,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재밌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그죠? 기가 약하거나 뭔가 예민하시고 이런 분들은 귀신 붙을까봐 무섭죠. 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도 그런 데 굉장히 싫어하고 저는 뭐 놀이동산 뭐 귀신의 집 이런 것도 엄청 싫어해요. 무서워요. 그리고 그 귀신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손 같은 데 잡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싫더라고요. 공명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쓰기님. 아, 근데 그 제가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본인이 기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기가 안 약하신 분인 것 같아요. 자기가 세다고 생각하는데 기가 약한 분들이 늘 문제가 생겨요. 네. 성진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후원해 주셨네요. 네. 후원 감사드리고요. 후원해 주신 금액은 채널 발전을 위해서 소중하고 귀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주님 이렇게 매주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형제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일하면서 듣고 계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 돈가스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간단한 실화 사건 하나 진행했습니다. 네, 현정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보통 첫 번째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많이들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뭐 라이브를 미리 켜놓지는 않기 때문에 네. 아무튼 첫 번째 이야기는 저주의 집에 관련된 거였는데요. 네. 그래서 저주받은 집을 또 돈을 받고 사람들을 투어를 시켜준다는 게 굉장히 놀랐고요. 제가 알기로 영국에도 이런 그 저주받은 집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 공명님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강희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주도도 흐린가요? 네. 이쪽 경기도 쪽, 중부 쪽은 좀 흐리고 비가 오락가락 어제부터 했어요. 네. 그리고 어저께 강희맘님 댓글 보니까 제주도가 코로나 심하다는데 괜찮으시죠? 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코로나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근 2년 그러니까 제가 라이브 하고 나서 코로나 얘기가 빠진 날이 하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제가 라이브를 하게 돼서 네. 아, 제주도는 날씨가 좋군요. 네. 아, 네. 갑자기 제주도 푸른 바다가 생각이 나네요. 네.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 첫 번째 이야기 저주받은 집은 이제 다 진행을 하고 뒷이야기를 마쳤고요. 아, 제주도 좀 좋아지고 있군요. 코로나가. 네.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인데요. 배달 알바를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사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반지를 선물하고 싶어서 저녁이면 배달 알바를 시작을 했습니다. 몇 달간 열심히 일해서 이제 한 달 정도만 더 일을 하면 그녀를 위한 반지를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쯤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걸 본 거죠. 그날도 역시 배달을 하러 갔습니다. 중국 음식이었어요. 우연히도 또 그녀 집으로 배달을 가게 되었고요. 저는 그녀 집인지 알았기 때문에 헬멧을 쓴 채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녀를 위한 서프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하는 알바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 여자친구는 2인분의 중국 음식을 시켰고 그것을 제가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현관 입구에 내려놓는데 음식을 받으러 나온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여자친구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해맑게 음식을 가지러 온 남자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빨리 가져와. 순간 너무너무 놀랬던 거죠. 제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얼른 음식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헬멧을 쓴 채로 가서 그런지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나 말고 또 만나는 사람이 있었던 건가? 라고 하면서 시리에 빠져서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녀를 직접 만나서 그날의 일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자신이 음식을 시킨 건 맞지만 남자는 없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당황스러웠죠. 음식을 가지러 나온 건 그 남자였는데. 그래서 그러면 왜 2인분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 말이 나 사실 많이 먹어. 아직 몰랐지?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대답이죠. 좀 이미 그 남자를 봤는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대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자신이 많이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하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같이 있던 그 사람 뭐냐고 도대체. 그리고 네가 그 사람한테 말까지 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자기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어요. 그러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그 사람 얼굴 하얀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그 사람이 나타난 거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툭 내뱉었어요. 그래서 전 당황을 했죠. 분명히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 여자친구가 얘기하는 걸 전 분명히 목격을 했는데 또 그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황당하기도 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야? 라고 물어보니 여자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남친들도 하나같이 그 사람 때문에 100일을 못 견디고 날 떠나갔어. 이번에도 정확히 99일 만에 내 현재 남자친구인 네 앞에 나타난 거고. 그래서 여자친구는 그 남자가 나타나서 모든 상황을 꾸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사귄 지 99일째 되던 날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녀가 다른 사람을 사귀려고 하면 꼭 99일째 나타나서 자신의 새로 생긴 남자친구를 쫓아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모두 그 귀신이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도 헤어지고 싶으면 그렇게 해. 내 말 못 믿겠으면. 굉장히 당당했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소리를 쫙 끼쳤어요. 귀신 이야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는 그녀와 계속 사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녀와 계속 사귄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녀의 말이 거짓이라면 나는 계속 그녀에게 놀아나는 것이고 계속 속아서 사귀게 되는 것이고 만약 그녀의 말이 진실이어서 제가 본 사람이 귀신이었다면 귀신 붙은 여자하고 계속 사귀어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녀와 헤어지기가 싫은 거죠.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하는 걸까요? 머리가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진실일까요? 제가 본 사람은 정말 귀신일까요? 머리가 복잡해지죠.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장미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뉴욕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향자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죽정님 헤어져야 되나요? 혹시 뭐 귀신일 수도 있잖아요. 네. 정말 귀신 붙은 걸 수도 있잖아요. 안전이별. 네. 실제로 그 안전이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굉장히 웃기면서도 뭐랄까 굉장히 슬픈 단어네요. 강희맘님. 안전이별. 그래서 실제로 귀신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너무 당당하게 나오는 게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죠. 네. 근데 이 남자분은 그 여성분과 계속 사귀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사귀고 싶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죠.
귀신이라도 문제고 귀신이 아니어도 사기치니까 문제고. 네. 아, 안전이별이라는 단어가 쓰이는군요, 요즘. 아, 그 말도 좀 무섭네요. 성진님, 네. 아, 네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네, 성진님, 뭐, 저도 성진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아이고, 장민님, 후원 감사합니다. 네. 아, 큰 금액인데요. 네. 점심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후원해주신 금액은 채널 발전을 위해서 소중하고 귀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굉장히 소리나는 책방 역사상 강희만님의 후원과 더불어 네, 최고 기록을 세워주셨네요, 장민님. 감사합니다. 늘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네, 감동입니다. 근데 저도 미혼일 때, 아, 미혼일 때 싱글이었을 때는 늘 머리가 시키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많은 후회를 양산하기도 했지만 결국 뭐 좋은 분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좋은 분을 만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젊었을 때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가슴이 먼저라 이렇게. 네. 물 좀 조금 마시고요. 그래서 늘 이 사랑 문제가 사랑 문제가 가장 큰 이야기거리도 되고 인생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뭐 로맨스 소설도 물론 있지만 다른 모든 장르에서도 모티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실화 사건 하나 간단한 거 했고요. 지금은 두 번째 기묘한 이야기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이별이군요. 무섭다. 왜들 그래지? 왜 그렇게 집착이? 아니, 그냥 헤어지자고 하면 한두 번 더 이렇게 설득해 보고, 그리고, 한 번 정도 뭐 가서 울면서 매달리더라도, 한 세 번까지는 해보더라도, 안 되면 깨끗이 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집착이 심한 것 같아요. 네. 음, 장미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뒤에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그러게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집착하시고 괴롭히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근심입니다. 걱정이고요. 네. 향뜰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머리 감으셨어요. 네. 머리가 기신가 봐요. 그죠? 길면 자주 감기 힘들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고 보면 이제 남자들이 좀 편한 것 같아요. 물론 남자들 중에서도 이제 긴 머리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뭐 늘 아주 짧은 파르라니한 머리거든요. 늘 스님까지는 아닌데 스님에 가까운 머리, 그 머리가 편해서. 그래서 머리 감을 일이 별로 없죠. 저는. 힐베르트님은 오늘 일하면서 듣고 계시고요. 딸기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강희맘님 사랑해 주는 분이 계셔야죠. 집착은 무섭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강희맘님은 제가 이렇게 느꼈을 때 성격이 되게 적극적이고 이러신 것 같아서 네. 괜찮은 분이 있으면 그냥 확 잡아버리세요. 그러면 사실 뭐 남자들도 이렇게 강하게 딱 끌어주는 분한테
잘 넘어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맞는 조언인지 모르겠지만, 네. 아니면 그냥 한기를 흘려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 넘은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네. 힐베르토님은 그러시고요. 네. 어, 향뜰님 머리가 굉장히 기시군요. 네. 와. 사랑님, 달콤한 사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요.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 반가웠나 봐요. 네. 어, 긍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강희맘님. 우와, 안강산 탐정의 경쟁자들이 드디어 8천 명이나 생겼군요. 네. 그게 아마 그 법적으로 쓰이는 이름은 민간조사원인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그 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은 달 수 있는데 아마 사업자 등록인가 이거는 아직 탐정사무소로 못하는가 뭐 정확치는 않아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벌써 등록이 돼 있군요. 강희맘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힐베르토님 집착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뭐 조금씩은 뭐 집착을 하긴 하는데 예. 사랑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힐베르토님. 그러면 오히려 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음, 그거는 뭐 통과될 것 같네요. 그죠? 네. 자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즐겁게 살자님. 네, 그러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이제 곧 한국도 탐정의 시대가 오고 있네요. 네. 세월이 흘러서 탐정 안강산을 어린 친구들이 봐서 유명한 탐정이 돼서 저는 탐정 안강산을 들으면서 보면서 탐정의 꿈을 꿨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요즘에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가끔 집에서 같이 사시는 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안강산 같은 탐정이 필요한 시대인데 왜 뭐 다른 나라들은 탐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없을까? 빨리 생겨야 될 텐데 법이 통과돼야 될 텐데 하는데 통과되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쵸. 딸기님.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죠. 네. 뭐, 아, 그 힘든 감정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얘기. 간단한 이야기. 이것은 뭐 실화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도시전설에 가까운 간단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미국 동부에서 싱글 엔진을 단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목격을 합니다. 하지만 해안경비대가 비행기가 추락한 코네티컷 해안을 수색을 했지만 그들은 잔해나 사체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비행기도 실종 신고가 된 정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리포트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보통 비행기가 뜨고 내리면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고 공항에 기록이 있는데 그런 정황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람들은 추락하는 것을 봤는데 비행기에 탄 사람들의 가족이라도 실종 신고를 냈을 텐데 아무런 기록도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비행기는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떨어지는 걸 분명히 목격했다고 하는데 왜 저 아내가 전혀 안 남고 다른 기록도 전혀 안 남았을까요?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이었고요. 현재 이 이야기는 도시전설
이쪽 파트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도시전설이었고요. 유령 비행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간단한 도시전설 한번 진행해 드렸고요. 아이고 강희맘님,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도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안강산 열심히 써서 안강산을 그 안강산의 탐정이를 로망으로 삼아서 유명한 탐정이 되는 그 후배들 또는 친구들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신 금액은 채널 발전 위해서 소중하고 귀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맘님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아이고 그렇군요. 사랑을 안 하면 관심이 없어지는군요. 그것도 또 슬프네요. 향떨님.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 이거 이제 장미님은 그러시군요. 잉카 제국. 이쪽도 한번 파봐야 되겠네요. 저도 그런 쪽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아직 그런 쪽 자료는 제가 발굴을 못했어요. 네. 한번 기회가 되면 사라진 제국, 뭐 아틀란티스나 뭐 잉카 제국 뭐 이런 쪽 한번 또 파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유령 비행기 이 도시전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어낸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부의 목격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검증은 안 되기 때문에 도시전설 파트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분류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굉장히 그 헛것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죠. 헛것을 보거나 아니면 뭐 날아다니는 비행 물체를 잘못 보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자주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사실은 실제로 뭐 유령 비행기라든가 유령새라든가 또 뭐 귀신이라든가 이런 존재들이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미지의 존재나 불가사의한 존재를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특히 소책방 독자님들, 소리님들 중에서는 뭐 그런 존재들을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런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어, 강희맘님은 미식가인 것 같아요. 꼭 지금 그 이모티콘이 꼭 그 왠지 약 올리는 듯한 이모티콘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난번에는 그 해물짬뽕인가요? 그걸로 또 이 마음을 흔드시더니 옹심이 수제비. 그거 제가 또 요즘에 엄청 먹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그 골목 식당에 옹심이 수제비집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거나 시간이 될 때 한번 그 집에 줄 서서 먹어야겠다 그 생각했는데 옹심이 수제비 드셨군요. 부럽습니다, 강희맘님. 네, 딸기님. 그쪽 것들도 굉장히 재밌고 무서워요. 그쪽 애들은 딸기님. 강희맘님 정답인가요? 네. 맛있겠다. 네. 제가 라이브에 집중해야 되겠죠? 옹심이 수제비. 저도 수제비 엄청 좋아하는데요. 네. 게다가 또 오늘 이쪽은 제주도는 날씨가 맑아도 이쪽 중부지방은 지금 흐리단 말이죠. 네. 현정님은 또띠아 샌드위치. 또띠아 샌드위치 먹어본 지도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자, 이 만난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제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군침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네, 다음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친한 선배와 등산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가을이었고 여러모로 등산하기에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욕심을 내서 다른 사람을 앞질러 가다 그만 등산로를 벗어나 엉뚱한 곳으로 접어들었죠. 한마디로 길을 잃게 된 거죠. 선배가 저를 이끌었었기에 머쓱했는지 길을 잃은 상황에서 자신만 믿으라고 하면서 곧 길을 찾을 거라고 저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때가 불과 점심시간 막 지났던 시간이라 본인이 머쓱하긴 했을 거예요. 얼마 안 돼서, 산을 오른 지 얼마 안 돼서 오버런 하다가 길을 잃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선배가 등산도 저보다 훨씬 많이 하고 경험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를 뒤따랐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 두 사람은 낭떠러지에서 동시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너무 급히 움직였었던 탓이었겠죠. 죽었구나 생각하고 떨어진 후에 한참이나 기절을 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기절을 했다가 깨어나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팔다리가 멀쩡한 것을 확인하고 다행히도 꽤 높은 낭떠러지였는데 운이 좋았는지 다친 구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를 깨웠어요. 선배 괜찮아? 근데 선배도 부스스한 느낌으로 일어났어요. 쓱 훑어보니까 선배도 저처럼 다친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선배가 벌떡 일어나면서 저한테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만큼은 꼭 자신을 믿어달래요. 자신이 나가는 길, 마을이 나타나는 길을 찾겠다고. 그래서 다시 앞장섰어요. 저는 못 믿었기도 했지만 저한테도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그래, 이왕 믿은 거 끝까지 믿어보자 하고 선배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가까스로 우리는 바른 길을 찾아서 불빛이 비치는 인가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거기서 사람을 만났죠. 저는 너무 지치고 배가 고팠기에 처음 만난 마을 아저씨한테 물을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는 생수 하나를 가져다가 저한테 내밀었어요. 저는 그걸 반쯤 마시고 선배에게 넘겼습니다. 선배, 목마르지 않아? 이거 마셔. 그런데 웬일인지 선배는 물을 받지 않고 멀뚱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 왜 안 마셔? 그런데도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제 말에 반응한 건 선배가 아니라 그 물을 건네준 아저씨였습니다. 이봐 학생,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내 누구라니요? 우리 선배한테. 그리고 돌아봤는데 하지만 저랑 같이 등산을 한 선배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당황스러웠죠. 나중에 안 사실이었는데요. 선배는 이미 벼랑 밑에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저를 마을까지 인도해 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 선배의 영혼이 그곳까지 안내해 주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인천은 비 오는군요. 강희맘님 괜찮아요. 먹는 자랑은 계속 해주셔도 돼요. 뭐랄까. 하여튼 군침이 돌긴 하지만 재밌습니다. 나도 저거 사 먹어야지.
뭐 해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재밌어요. 가위맘님 괜찮아요. 네. 네, 장미님. 저는 홀령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실제로 그런 비슷한 뭐 실화 사건이나 뭐 이런 것도 어, 그 좋은 영혼이 살려준 뭐 이런 것들도 들어봤던 것도 같고요. 네, 쓰기님, 저는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어,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귀신을 한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보고 싶진 않지만요. 네, 네, 딸기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영혼이 있는 것 같고 어, 저는 뭐 전생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생도 있는 것 같고 뭐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상상을 하시겠지만 가끔은 아 내가 이 세상을 한 100만 번째 사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왠지 그 데자뷰 현상 같은 것도 있고 네. 안 가본 데인데 가보면 여기 왔던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네, 예전에 라이브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서 아, 간단하게 그냥 요약해서 간단하게 장미님 말씀드릴게요. 딱 한 번 봤었어요. 예. 예전에 그 어, 30대 초반 제가 영어학원 차리기 전에 영어 강사였을 때 네, 제가 나름 열심히 일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저한테 비밀번호인가 뭐 이걸 알려주셔서 학원을 늘 일찍 나갔었어요. 그래서 보통 고등부 가르치려면 4, 5시 그때 출근하는데 저는 집에서 점심 먹고 바로 이제 출근해서 이것저것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학원을 갔는데 이제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원장실이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쫙 있는데 원장실 안쪽에 누가 이렇게 서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회색 자켓 같은 거. 그래서 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쳤어요. 이렇게 봤는데 어? 이 시간에 학원에 있을 사람이 없는데 하고 보니까 여기 학원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학원 사람이 아니고 원장님도 아니고 다른 강사도 아니고 그래서 고개를 돌렸다 저분이 왜 여기 있지? 하고 다시 이렇게 싹 봤는데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학원 자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점집이었어요. 그 학원이 들어서기 전에. 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는 좀 귀신이나 이런 출몰 지역으로 조금 알려졌던 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그 동네에 살았던 학생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래서 무섭지는 않았고요. 네. 네, 즐겁게 살자님도 그러시고, 네, 네, 등산 혼자 하다가 또 안 좋은 일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등산도 무섭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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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님. 네, 그래서 그때 봤었고, 어, 뭐 라이브 제가 초창기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 학원에서 이상한 일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 과학 선생님 계셨었는데, 과학 선생님은 그 잊지도 않는 핸드폰 울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무섭다고 막 그랬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기이한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네. 그런데 대신 이제 그 귀신이 많이 있는 데는 장사가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학원은 굉장히 잘 됐었습니다. 네. 딸기님 목격자세요? 너무 놀라셨겠다. 어, 귀신 이야기보다 그런 이야기가 더 무섭죠. 네. 어, 어, 공명님, 그러네요. 네. 어떡하냐. 아, 그쵸? 네. 저도 뭐 학원 운영했던 사람이라, 뭐,
인정합니다. 입시 지옥. 네, 고명님. 네. 그래서 가끔은 이제 학원을 접고 나서 한 1, 2년 동안 계속 여행을 다녔었는데, 어, 여행 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내가 정말 학생들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었던 걸까? 이런 자괴감이 많아서 점점 학원 일을 하기 싫어진 것 같았어요. 네. 지금도 뭐 또 뜻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딸기님 말씀대로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아, 저주받은 집 이야기를 첫 번째 했었는데요. 두 번째 저주받은 호텔인데요. 이거 무서워요. 네. 오늘의 총 다섯 번째 이야기고요. 저주받은 호텔입니다. 네. 몬테 비스타 호텔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커뮤니티 호텔이래요. 지역민들도 뭐 이용하기가 쉬운 뭐 그런 호텔인 것 같은데요. 1927년도에 건립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호텔 202호에 투숙하는 손님들은 텔레비전 채널이 제멋대로 돌아가고 손님들이 자는 동안 차가운 손이 다가와서 그들을 깨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령 벨보이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밖에서 벨보이가 똑똑 노크를 하고 룸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서 손님이 나가면 벨보이는 사라지고 없대요. 너무 무섭죠. 그리고 여기서 벌어지는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지하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래서 호텔 스태프들이 그 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위로 막 뛰어 올라가곤 한대요. 그런데 중요한 그 소리가 너무 리얼해서 너무너무 놀란다고 해요. 거기에 아이가 있을 일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건 실제 이야기고요. 네. 굉장히 그것도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네.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은데요. 만약 운영을 하고 있다면 뭔가 그 유령 체험 이런 걸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실화 사건 다섯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인숙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제 목소리예요. 안강사는. 네. 보통 제가 라이브 하는 목소리랑 좀 다르죠. 네. 아, 네네. 아무래도 그런 숙박업소나 이런 데에 귀신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제 친구도 그쪽에서 근무했던 친구가 있는데, 뭐 봤다는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특히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뭐 과장일 수도 있지만 한 번 정도는 보시는 게 아닌가. 네. 영화관 같은 데도 이제 많다고 그러고요. 주로 이제 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음. 강희범님. 네, 뭐, 많이까지는 아니고요. 네, 기회 되면 좀 이 견문을 넓히고자 좀 다니려고 하는 편이죠. 네. 그리고 제가 그, 주로 이제 학원 일을 예전에 했었고, 그 전에 또 작가 일 했었고, 다시 이제 작가 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다
이 말로 하는 직업들이고 글로, 즉 한마디로 하면 언어로 하는 직업들이라서 한국어가 안 들리는 곳에 가면 좀 휴식이 많이 돼요. 네. 제가 워낙에 이제 언어 관련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영어 강사 또 했었기 때문에 영어 쓰는 나라에도 이제 가고 싶고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조금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네. 안강산 목소리가 지금 나올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네.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에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될 것 같아. 이상하다. 쑥스럽다. 현정님의 오늘 아침은 어땠나요? 즐거운 아침이었나요? 아니면 굉장히 바쁘고 힘든 아침이었나요? 비슷한가요? 네. 직접 안강산 대사를 읽어야 되는데, 쑥스러워. 와, 한라산 세 번, 와, 많이 가셨다. 네. 저는 제주도 몇 번 갔었는데, 너, 전날, 예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전날 술 먹고 늦게 갔다가 입산 시간 끝났다고 못 들어갔어요. 우조이님, 듣고 계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 목소리랑 그 목소리랑 똑같은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즐거워들 하셔주니 어떤 의미로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멍석 깔아놓고 하려니까 쑥스럽네요. 네. 확실히 미나가 있어야 좀 더 이게 이게 긴장이 풀리는데, 상대 배역이 없으니까. 그러셨어요? 우조이님? 죄송해요. 인사하는 거 제가 놓쳤어요. 네. 그러셨구나. 네. 우조이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못 봤어요, 정말로.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고요.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채팅 처음 봐서, 계속 들으시다가 지금 채팅 처음 한 줄 아셨어요. 알았어요. 네. 그러셨구나. 네. 네. 큰일이네요. 이제 점점 이 채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가끔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꼭 다시 저를 불러주세요. 왜 제가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아줘요?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아, 제가 꼭 인사를 드릴 테니까. 제가 인사 못했을 경우는 일부러 안 하는 경우는 없고요. 인사 못했을 경우는 제가 놓쳤을 때입니다. 네. 네. 사장님, 그죠? 조길수 팀장 목소리이기도 하죠. 조길수? 조길수 팀장, 그 사람이 팀장인가? 조길수 목소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영식 과장 목소리이기도 하고요. 네. 거의 뭐 40대 이상의 목소리는 뭐 다 제 목소리로 내고 있죠. 네. 네네, 미나 스토리도 있었고요. 네. 딸기는 그런가요? 가위맘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확실하게 강희만님은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군요. 네. 아, 강희만님, 역시. 그렇군요. 네.
현정님 그거는 조금 제가 안강한 목소리 내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원래 그냥 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고요. 네. 자, 다음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인데요. 네. 화요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일 화요일이요. 네.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예전에 제가 만나던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키도 크고 잘생겼고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사람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사귈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척이나 마음에 드는 데이트 상대였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사람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화요일에만 만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3달이 넘게 늘 화요일에만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그저 화요일이 편한 날이라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지만 생각할수록 의구심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다른 요일에 만나는 건가? 혹시 월화수목금토일 모두 각기 다른 사람을 만나나? 하는 의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그러다 보니 정신이 피폐해져 갔고요.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자친구를 떠보았지만 넘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선물을 핑계로 몰래 그의 집을 찾아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물을 전달해 주려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너무 뜬금없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든 채로 거의 1달 가까이 이 사람의 집을 감시했어요. 선물을 준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선물을 든 채로 계속 기회만 노리면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길 계속 수시로 감시를 하게 된 거죠. 하지만 한 달 가까이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감시를 해봤지만 이 사람이 나오고 들어가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화요일만 제외하고요. 이상하다. 뭐지? 이 사람 나만 백수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백수인가? 나한테 거짓말했나? 분명히 회사에 다닌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 저는 그를 강하게 또 밀어붙였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계속 다른 얘기만 했고 결국 내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주바심이 난 나는 결국 선물을 들고 다니는 선물을 가지고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저 치열씨 여자친구인데요. 이 말에 집안에 있던 치열씨 부모님이 대문을 열어주긴 했는데 왠지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언제적 여자친구인가요?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적이라니. 저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나이가 든 치열씨 어머님이 던진 그 이상한 질문에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사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실을 쭉 둘러보는데 치열씨의 사진이 거실 벽에 걸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은 예사롭지 않게 보였어요. 저는 안 좋은 예감을 털어내면서 치열씨를 찾았습니다. 치열씨는 지금 회사 갔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회사라니요.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 같군요. 우리 애는 3년 전에 죽었습니다. 여자친구 만나러 비 오는 화요일에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 있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한마디 더 덧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치열씨가 3년 전에 죽은 이후로 가끔씩 저와 같은 사람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충고를 하더군요. 치열이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니
절대 만나지 말고 잊어라. 저는 충격을 받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게 됐죠. 치열 씨는 자신이 못다한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화요일에만 자신이 안 좋은 사건을 당한 그날에만 저를 만난 걸까? 그렇다면 왜 전에 여자친구를 찾아가지 않고 다른 여러 사람들을 계속 만났던 걸까? 다행히도 그 후로 치열 씨를 다시 보지는 못했지만 아직도 아주 기이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6번째 이야기, 기이한 이야기였고요. 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형장님 제 목소리 형장님 목소리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죠. 강희맘 님이 오영식 과장 대사를 기억을 하신 거죠. 와. 네. 치열, 이때 그 치열은 아니죠, 장민님. 네, 그렇죠, 딸기님. 네. 아, 그죠? 굉장히 중요하고 행복하고 기쁠 시간에 안 좋은 일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아, 아, 강혜맘님은 또 뭔가에 빵 터지셨군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쓰는 글에도 뭐 많이 나오지만, 이 한이 생기면, 공명님, 오늘은 좀 뜸하시다 했더니, 사장님이 옆에 계시다. 사장님이 과연 누굴까요? 네. 그래서 한이 많으면, 이렇게 세상에 남아서, 어, 이러저러한 일을 벌이는 영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으면 그냥 한이 많으면 저 세상으로 그냥 바로 갈 것 같은데, 남으셔서 이렇게 여러 사람 이제 힘들게 하시기도 하고, 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막, 시간대가 막 겹쳐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래서, 네. 네. 물 한 잔 마시고요. 네, 장미님,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고요. 빚에 몰리고 몰려서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한 저는 술에 빠져들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 거실 베란다 쪽 창을 보니까 바깥쪽으로 밧줄 같은 게 조금씩 내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욕실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 과정에 옥상에서 욕실이 아니죠. 옥상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 과정에 그렇게 되었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별일 아니라는 듯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제가 거실에서 괴로운 마음에 소주를 마실 때면 종종 그 밧줄이 보이곤 했습니다. 자주 보이니까 무뎌지더군요.
저는 언제부터인가 그 밧줄을 무시하고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빚은 많은데 일은 안 하고 술을 먹다 보니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만 갔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거실에 앉아 자문하곤 했지만 이미 깊은 좌절과 술에 빠진 내게는 희망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밤도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늘 낮에만 보이던 밧줄이 오늘은 밤인데도 대롱대롱 베란다 밖에 매달려 있습니다. 게다가 밧줄은 사람의 머리가 들어갈 만한 고리 모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술이 취해서인지 몰라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걸 잡아볼까? 저는 이상한 충동을 느끼고 베란다 문을 열고 그것을 잡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밧줄을 동그랗게 꼬아놓은 거지? 그리고 저는 그 밧줄을 잡기 위해서 버둥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마음속으로 그 밧줄을 제 목에 한번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취했기 때문일까요? 그러던 중 저는 가까스로 그 밧줄을 손에 잡아 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기우뚱 쓰러지는가 싶더니 베란다 밖으로 반쯤 떨어져 나갔습니다. 가까스로 저는 베란다 난간을 잡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밧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밧줄을 잡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해서 공중을 봤지만 어느새 밧줄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 베란다 끄트머리를 난간을 잡고 있는 제 손에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살 수 있을까요? 만약 살게 된다면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7번째 마지막